feeling so fine when the sun is still shining. Always in my life. Wish I could be in this dream I believe like the sun and the sea. 우리 동네의 문제, 우리 지역의 과제. 더 깊숙이 탐구하는 이건 저것. 문제 연구소! 자, 이쪽에서도 들리는 것 같고요. 어. 저쪽에서도 들리는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들리고 있어요. 뭐가? 우리 서민들의 한숨 소리. 아. 물가 올라가는 소리 때문에 많은 서민분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지난 6월이었죠.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나 올랐다고 해요. IMF 때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98년도 11월 요때 6.8%로 물가가 올랐대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이후에 최고치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오르지 않잖아요. 이 슬픈 마음을 안고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너무 슬퍼요. 난 사실 몇 개 안 담은 것 같은데 계산할 때 되면 어머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주영 씨도 그렇죠? 맞아요. 뭐만 사면 좀 혼자 있으니까 애매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밀키트나 뭐 시켜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좀 요즘 뭐 마트를 가면은 1인 가족들을 위한 혹은 뭐 부부들을 위한 이렇게 좀 쪼개기 상품들이 있다고 해도 막상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맞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금액도 물가가 오르니까 자꾸 비싸지고. 맞아요. 이럴 때 이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쇼핑 지정일을 만들면은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 1회 장을 본다든지 혹은 책 쇼핑을 뭐 3주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 놓고 쇼핑을 하는 거 요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만약에 매주 월요일을 장 보는 날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장 본 게 뚝 떨어졌어. 그럼 굶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쇼핑 지정일을 화요일에도 하는 거죠. 뭐야? 아니 그런데 이게 보통 그래도 본인들이 먹는 양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쇼핑 지정일을 딱 정해놓고 꼼꼼하게 목록을 정해놓고 딱 사서 먹다가 중간에 남을 것 같거나 할 때는 냉장고 파먹기라 그러잖아요. 냉장고 좀 남은 것들을 활용해서 계획적으로 실천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두 분은 혹시 집에서 음식들 좀 해 먹어요? 저는 집에서 해먹는 거라고는 고기 굽기. 거의 진짜 근데 매일 저녁 고기 굽고 있어요. 돼지고기도 구웠다가 소고기도 구웠다가 사실 남는 치킨 같은 것도 왜 냉장고에 보관해뒀다가 에어프라이어 같은 거에 다시 한번 맞아요. 딱 돌려주면은 진짜 갓 튀긴 치킨이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치킨을 한 이틀 정도 먹고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왔다 갔다 열심히 고기만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배달 인구가 늘어나고 배달로 많이들 먹고 있는데 배달 음식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도 사실 잘 이렇게 만들면은 다음 끼니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식습관들, 생활 습관들을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지금 인턴은 어때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배달 음식을 시켜서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데워 먹거나 아니면 볶음밥을 해서 약간 휘뚜루마뚜루 먹는 그런 걸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정말 아마 특히 주부님들은 뭐 대형마트를 가든 재래시장을 가든 절절하게 느끼실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체감 물가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로 이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소비는 좀 줄이고요. 합리적으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알찬 정보를 안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우리 지역의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마실연구소입니다. 첫 번째 지역은요, 포항입니다. 파국입니다. 포항은 파국. 파국. 드라마 대사가 있지 않았어요? 파국이다. 그런 분들 약간 이렇게 파국이다 이러면 막 이게 막 부실 듯이 진짜 땡. 아 땡. 그래요. 파국이란 말을 사실은 자주 쓰지는 않죠. 별로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싶진 않아요. 맞아요. 의미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일단 포항에 이 파국이라는 단어가 붙은 걸 보니까 썩 좋은 느낌은 아니네요. 그러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 뉴스를 좀 보셨다면은 아, 이 사건이 아니겠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좀 부끄러운 사건이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죠. 포스코 성폭력 사건인데요. 포스코를 다니는 20대 여자 직원이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남자 동료 4명을 경찰에 고소해서 파문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로 실제로 접했을 거예요. 포스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일 자체가
너무나 좀 부끄럽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긍심이 있다라는 회사였는데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일이 있었다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맞아요. 전 또 같은 여자로서 보면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피해자는요, 부서 내에서 유일한 여자 직원이었다고 하고요. 같은 부서 남자 직원 몇몇이 계속해서 성희롱과 따돌림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스코에서는 여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4명에 대해서 해고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휴, 이 뭐 기사를 볼 때도 좀 답답했는데 진짜 파국이다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근데 문제는 포스코 안에 사내 문화가 대체적으로 이런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 숨어져 있는 다른 쪽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나 일이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걱정도 들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좀 대체적인 조사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이런 기사들을 항상 저희가 접할 때마다 이 사실을 알리고 나서 오히려 이 피해자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2차 가해가 자꾸 생기는 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과연 나의 이 힘든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항상 돼요, 사실. 맞아요. 어쨌든 주의 깊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자고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진입니다. 스탑! 울진 스탑. 스탑하면 그거잖아요. 학교폭력 멈춰! 그만! 스탑! 아니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7월 12일부터 교통법이 바뀌기 때문에 멈춰. 우회전 할 때도 그렇죠. 멈춰! 횡단보도에서도 멈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땡!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이번 울진의 스탑은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완피천 케이블카 타보셨나요? 이 케이블카가 개장 2년 만에 기계 작동을 멈췄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멈췄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멈추게 된 거예요? 2020년 7월 1일에 개장을 했는데요. 그동안 민간 운영사가 맡아서 2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이번에 연간 시설 임대료 3억 원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로 운영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또 이 시기가 코로나의 여파가 가장 심한 시기였어가지고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영향이 많이 미쳤겠죠. 필요 인력 중에 일부를 울진군 지역 주민으로 채용한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임금 체불이나 전기요금 미납 같은 부실 경영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요,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고 갔더니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케이블카가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울진에 이 케이블카가 과연 경쟁력 있게 만들어졌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이후에 이걸 다시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도 숙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케이블카 하나만을 위해서 어떤 곳에 여행을 가지는 않잖아요. 케이블카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내가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다거나 즐기고 싶은 게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지 사실 여행지를 결정하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힘이 약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조금 들면서 저에게도 조금 아쉬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울진군청의 행정력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사의 시설 임대료를 분할 납부하는 등 상황을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조속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화 시도가 이루어지고는 있군요. 네, 맞습니다. 뭔가 말 그대로 정상화돼서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울진에 방문해서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주로 가보겠는데요. 10% 할인입니다. 야, 이번 10%. 키워드는 조금 그래도 기분 좋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할인은 생각이 무조건 들어요. 좋죠. 그러게. 요즘 우리 안 그래도 진짜 나 애누리 참 좋아해.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지고 고생이다 하는데 10% 할인해 주는 거면, 근데 저 약간 떠올랐어. 어떤 거? 10% 경주페이. 경주페이? 그 왜 경주페이 충전하면은 10% 이렇게 적립 받을 수, 할인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괜찮네. 아니면은 뭐 통 크게 경주에 관광객들이 모이니까 뭐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불국사 등등 명소들의 입장료들을 10%씩 그냥 다 할인을 해주는 거. 너무 괜찮은데 이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경주시는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을 200기 이상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2030년까지 환경부가 고시한 충전 요금보다 10%를 더 싸게 공급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급속 충전 시설을 늘리고 게다가 전기요금을 10% 할인해 준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제 주변에도 전기차 사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사실 전기차 충전 시설이 좀 많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은 아직 맞아요. 여기 많지가 않아가지고 차를 사도 충전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개수도 늘어나고 금액까지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진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전기차 충전하는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어야 될 때 없고 이런 곳에도 있나?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없어야 될 때도 있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잘 이렇게 AS도 잘 되게 해주시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요즘 진짜로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그쵸. 그래서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사실 전기차로 약간 갈아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아니 우리 위원님도 전기차 살까 고민하셨었잖아요. 저는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뚜벅입니다. 차가 일단 없어요. 네. 한효승님 몸소 저는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실천하고 있고요. 네, 못 받겠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아니 근데 10% 괜찮아요. 왜냐하면 특히 7월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해서 이게 할인 특례 제도가 있었거든요. 해제가 돼가지고 아마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뭐 지자체에서 먼저 이렇게 발빠르게 제도를 만들어 준다는 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굿, 굿. 네, 좋은 소식 받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울릉입니다. 통합입니다. 통합 뭐 나쁘진 않은 의미일 것 같기는 한데 울릉도에 어떤 게 감이 안 잡히는데요. 사실 울릉도는 울릉도의 통합이라 울릉도 잘 아시잖아요. 뭐 관광 서비스가 통합이 되나? 이런 것도 괜찮네. 그랬을게? 뭐 어떤 거예요? 영석 의원님 정답입니다. 오. 네, 울릉도에 여객선 통합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각 선사별로 따로 운영이 돼서요. 매진이나 시간 정보를 비교하려면 불편함들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요. 운항 정보를 아무래도 한 번에 볼 수 있게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다 흩어져 있던 거를 한데 모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안 그래도 저도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아보면 될까라고 좀 인터넷 서칭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찾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네, 홈페이지 어떻게 찾으면 돼요? 홈페이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네.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제가 또 더 준비를 많이 해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생각보다 홈페이지가 정돈이 잘 돼 있더라고요. 유리활중료 같은 경우도 이게 변화하는 추이들도 잘 설명이 되는 것 같고 해가지고 이거 잘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금 벌써 울릉도에 가는 배편이 주말은 거의 매진이라고 맞아요. 해요. 너무 네. 많은 분들이 울릉도를 찾아주시기 때문에 이 배편 찾는 것도 이게 전쟁이다 이런 느낌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페이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또 생기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기대가 되면서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네, 마지막 지역은 영덕입니다. 영덕 이삭줍기입니다. 이삭죽기 하면 그 밀레 그거밖에 기억이 안 그림, 나는데. 요렇게. 네, 요거. 이삭 요 이삭 줍는? 줍기? 힌트를 드릴게요. 네. 일단 바닷가에서 하는 거고요. 또 운동도 하면서 환경도 정화하는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 바닷가. 나 완전 감 잡았어. 뭐예요? 요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요런 거를 그러면 이제 영덕 해변에 따라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단어가 플로깅? 플로깅 바꿔 맞습니다. 야, 플로깅 들어본 것 같다. 네, 영덕하면 또 블루로드가 최고잖아요. 플로깅을 요즘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영덕 뚜벅이 마을에서요. 환경 정화를 하면서 마을길을 걷는 영덕 블루로드 플로깅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전국에 있는 각지 청년들 40여 명이 모여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이 뚜벅이 마을의 운영진들, 청년들을 좀 만나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걷고 싶은, 걷기 좋은 영덕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당찬 포부를 봤는데 걷기 좋은에 넘어서 환경까지 함께하는 뭔가 기특한 일들이 영덕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보람을 좀 느껴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청년들이 워낙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시국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게 되는 것 그러게요. 같은데
괜히 막 뿌듯하네요. 제가. 맞아. 조금 더 확장되면 더 좋겠다 생각도 들었어요. 뭐 플로깅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MZ 세대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아니면 어린 아이들도 아니면 어르신들도 좀 함께 참여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성 환경을 만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플로깅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꼭 영덕에 찾아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주말 나 혼자 이렇게 그냥 조깅을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같이 산책도 하면서 쓰레기까지 줍는 이런 환경 보호를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주경이 또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네,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생동감 있는 소식들도 찾아뵙겠습니다. 민선 8기 우리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당선인들을 릴레이로 만나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영덕입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영덕에 왔더니 가슴이 좀 뚫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시야도 확 뚫리는 것 같아요. 영덕을 왜 특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맑은 공기 특별시. 자. 오늘 그 이름에 딱 맞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뭐 하늘이랑 바다의 콜라보가 너무 훌륭한 날이에요. 놀러 가고 싶어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 아름다운 영덕, 미래가 기대되는 영덕의 4년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영덕에 여러 가지 숙제도 있고요. 현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4년 후의 영덕의 모습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가시죠. 이것저것 문제연구소가 준비한 특별한 인터뷰. 민선 8기 당선인들과 만나는 시간. 경주, 울진, 포항을 지나 오늘은 영덕으로 찾아갑니다. 빼어난 자연경관, 지역 대표 음식인 대게. 모든 지자체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인데요. 하지만 영덕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과연 영덕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이것저것 문제연구소, 그 해답을 듣기 위해 김광열 영덕 군수를 만나봅니다. 자,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35,000 영덕 군민과 함께할 김광열 영덕 군수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이미 축하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희도 다시 한번 짧게 축하 말씀. 축하드립니다. 네. 야, 일단 군수가 되고 나서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짧게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35,000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당선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우리 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보고 계신 35,000 국민들이 지금 TV 앞에 계십니다. 지금. 네. 예. 아니 이력이 굉장히 저는 독특하다기보다도 우직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공직 생활을 40여 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거 공무원 한 40년 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과 여러 접한 것도 많지만 한 12년 동안 이 군청실과 소장, 엄면장, 간부 공무원을 했습니다. 네. 최고 결정권자가 아닌 참모로서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 우리 군을 위해서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했고, 또 우리 열악한 영덕군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도자가 한번 돼보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영덕에서 이렇게 40년이나 공직 생활을 하셨으면 누구보다 영덕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 민선 8기에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꿈꾸시는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 요즘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맞아요. 네, 아유, 한숨 소리가 푹푹 맞아요.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지역 경제에 관련된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어느 지역은 똑같지만은 지금 경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덕군도 지금 인구 35,000에서 3만 명 무너지면 자체적으로 이 경제 활동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민자 유치에 사활을 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민자 유치라고 한 거는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 아니고 이제 기업하고 우리 영덕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는 가감히 제거하고 하여튼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대기업하고 연결해서 우리 영덕에 꼭 필요한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도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최대한 펼치겠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앞서서 지금 35,000 영덕군이 3만 선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인구가 잘 유입될 수 있는 군, 이 지자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최근에 우리 영덕군 인구가 연 1,000명 정도 줍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출생보다는 돌아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결국은 인구 유입은 이제 기업 유치로 하는 그 양질의 일자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기업을 우리가 한 1,000명 정도만 유치하면은 보통 가족 2.5 곱하면 한 3,000명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기업 유치에 제가 사활을 걸고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영덕은 관광 산업을 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의 영덕 경제를 지탱해 온 것도 관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좀 꾸려나가실 생각이세요? 예, 영덕하면 일단은 그 자연 환경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맞아요. 그래. 이 부분을 동해 바다와 접목시켜서 어떻게 이제 우리 개발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에 그 우리 블루로드를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코스별로 여러 다양하게 어떤 그 조성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 번쯤 방문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 MZ 세대를 위한 그런 게 또 상당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익스트림 스포츠라든가 우리 사계절 해수욕장 그다음에 이 장사에는 문산호를 그 중심으로 한 그런 관광지 개발 그다음에 저 축산 죽도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 개발 네. 또 우리가 또 고려불 또 해수욕장이 사실 한 명사 20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미개발입니다. 이 부분도 이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걸 유치해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한 관광지를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영덕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아쉬운 게 왜 우리가 대게철에 대게 먹으러 온다거나 바다를 보러 잠깐 들리기는 하는데 뭔가 오래 머물고 간다거나 뭔가 이렇게 숙박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영덕의 체류형 건 지금 이제 이 학생들 축구 대회라든가 네. 이럴 때만 하지만 대부분 이제 지나가는 적입니다. 그래서 1박 정도 할 수 있도록 그 관련된 숙박 시설은 물론이고 특히 저는 앞으로 이제 어린이들 겨냥해서 네. 우리 강구 해파랑공원에는 그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든가 그 어떤 하루 정도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어떤 감각이 있어야 그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제가 좀 유치하고 그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복지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사실 영덕뿐만이 아니죠. 이게 지자체들의 제일 큰 고민이에요. 우리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어르신들의 이제 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자 미래이기도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영덕군의 노인층을 위한 복지 정책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 영덕이 사실 60대 이상이 50%가 6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0대 이상이 50% 되는 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우리 젊은 분들 특히 행정이 노인 특히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고심을 하는데 우선에 제가 그 하는 거는 우리 영덕 노인 요양 시설을 좀 이게 상당히 열악한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 좀 최고의 어떤 수준으로 하려고 그래 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보호자들이 노인 요양 쉼터를 그 방문하면은 그 어르신들이 야야 우리 집만큼 편하다 할 정도로 하면 좀 부담이 적은데 네. 상당히 그 가는 자체를 또 불효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 행정하고 그 시설 종사자들이나 이런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래도 뭐 집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안락한 그런 시설을 좀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뭐 우리 그 노인 쉼터라든가 우리 경로 회원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이건 당연히 또 확대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숙제는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대책 세우느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의 어르신들은 좀 편안하게 노후를 생활할 수 있도록 한번 그래 해볼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의료 체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사실 노인분들을 잘 대해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젊은 사람들을 영덕으로 유입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외진 곳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이들 교육이나 우리 애들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환경일까 이거를 엄마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동 교육에 대한 부분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거는 결국은 이제 교육하고 의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진로 진학 컨설팅이라든가 영어 아카데미 이제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단지 우리가 이 명문 고교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는 이제 영덕 예중고와 영덕 중고등학교를 통합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특히 또 우리 다자녀 가정이라든가 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그런 학생들, 아동들 다각적으로 이제 아동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이 부모들이 또 어떤 여기 정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 청년 세대들 혹은 뭐 젊은 사람들이 이 천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살기에는 뭐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고 계세요? 예, 지금 우리 군에도 이제 기농 기촌 정책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젊은 층도 우리가 지금 영덕에 이제 이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네. 뚜벅이 마을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들도 영덕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조성해주고 또 어떤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결국 영덕은 농어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어촌이라는 기반이 안정화돼야 영덕 자체가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안정화 정책들도 많이 준비가 되셨겠죠? 예, 이 농업이 가장 이제 이 단점이 재해가 있을 때 상당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자연 재해가 오더라도 그 평균작 정도는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성비를 높여서 그래도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노령화 되다 보니까 그 병충해 방지가 가장 이제 그 힘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우리 벼농사를 드론으로 이제 2차까지 이제 그 관계를 해주는데 앞으로 3차까지도 하고 네. 더 앞으로 더 나가서 이제 가수원까지도 가수농사까지도 드론으로 방지해서 농약이 가장 그 농사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해결을 하고 또 하나는 유통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렇죠. 판로가 상당히 안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영덕의 농수 축협하고 이제 연대해서 같이 이제 이 좀 판로도 개척하고 안정적으로 유통도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손 부족 문제도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죠.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이 가장 이것도 상당히 이제 이 문제인 게 일시적으로 이제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앞으로 이 자매 결혼도 이제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이쪽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본하고 사이판하고 이제 이걸 해지시키고 실제로 영덕이 도움이 되는 그런 나라하고 어떤 자매 결을 맺어서 일시적인 근로자가 올 수 있도록 한 나름대로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근데 일단은 영덕 하면은 바다가 먼저 떠오르면서 대게가 원래 1번으로 떠오르는 거였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영덕에 복숭아빵이 또 뭐 새로 생겨서 네. 영덕의 자랑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복숭아로 이야기했다는 거는 사실 영덕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덕은 영덕이 가진 고유의 가치들이 워낙에 이게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네. 영덕이 딱 이 저희들 조금 애로사항이 이제 이 생산량이 조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이제 평가받는데 조금 그래 하는데 어제 우리는 이제 품질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네. 앞으로 이 부분을 홍보도 하고 유통 부분을 신경 써서 우리 영덕 복숭아가 이제 양보다는 질로 그 국민들이 어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온 김에 복숭아빵 나중에 한번 사 먹고 가시죠. 진짜 맡아보고 좋잖아요. 갑시다. 그럼요. 영덕 복숭아 뭐 유명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근데 일단은 또 영덕 하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 원전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책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원전이 제기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분들이 조금 찬반 논란이 좀 뜨거울 것 같아요. 예, 이 참 천지 원전이 있었지만 원전하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그 어떤 아픔이 많습니다. 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는데 또 일방적으로 안 한다고 그 어떤 지난 정부에서는 탈원전하면서 맞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 희생을 대고도 이 어느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정부의 불신도 있지만은 원전 이 부분은 현재 또 정부가 이제 탈원전보다는 정이 바꿨기 때문에 네. 우리 영덕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처럼 이제 경기에 상당히 또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 국민들이 원한다 하면 저도 이제 원전 부분 또 이게 좀 약간 좀 이게 좀 유치해도
한 정도는 제가 생각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천지원전에 관해서는 아마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맞아요.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 만나시고 토론하시고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필요하겠죠? 네, 뭐 지금 당장은 뭐 제가 유치하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3만 5천 국민들을 이제 이끌고 수년을 함께 가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청사진들이나 목표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목표, 어떤 것 청사진을 그리고 계세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이제 군수를 출마하면은 뭐 처음에는 당연히 어떤 공약이나 뭐 잘하고 싶은 그런 건 다 있는데 제가 이제 선거 슬로건이 이제 내 곁의 군수입니다. 영도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 잘 압니다. 그래서 서민적인 군수 나중에 끝나고도 지역에 다니면은 좀 인사받을 수 있는 그런 군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한 필요한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국민들을 또 그때도 만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를 딱 들으면 참 내가 기분 좋게 4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보람을 딱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4년 끝나고 뭐 어차피 지역에 살아야 되니까 그 뭐 시장에 갔다 아이고 우리 군수 하면서 악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군수가 되면은 제가 저 남들 국민들을 열심히 일했구나 생각하지 사실 외면 받는 군수가 아니고 국민들이 여기 인사받을 수 있는 그런 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다른 것보다 슬로건이 참 좋네요. 내 내 곁에 곁에 군수. 그러니까 이제 4년이 지난 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옆에 잘 있어줬던 고마운 군수님으로 꼭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더불어서요. 지금 웃는 표정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군수님은 너무 웃으시면 안 돼요. 국민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게끔 4년 동안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기대해도 되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군수가 있답니다. 내 곁에 군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